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금요일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금요일 사상 유례없는 폭등을 가져왔던, 뭐 우리 지수가 뭐 17% 이상 폭등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한가 들어갔죠. 네, 그런 유례없는, 물론 이제 이면에는 워낙에 또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네, 서킷 브레이크가 연 이틀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금요일 폭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헤지펀드 청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하죠. 뭐 계속 아마 영향을 좀 줄 것 같으니까. 자, 뭐 이렇습니다. 레오폴드 아센 브레너입니까? 네. 그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의 그 펀드의 수장이죠.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우리말로 상황 인식 그렇게 되나요? 네, 이 헤지펀드의 이름이죠. 오픈 AI 연구원이었다. 연구원이었던 레오폴드가 그 에세이도 내고 했죠. 뭡니까? AI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인사이트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유명했었는데, 그런 걸로 2024년에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많은 돈이 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뭐 2억 2,500만 달러 시작해서 AUM이 무려 뭐 64조 원까지 불어났다. 올 상반기만 해도 뭐 400%, 500% 이런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헤지펀드들이 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만은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자기의 돈도 있겠지만은 자기 돈에 뭐 2배, 3배, 4배, 5배 엄청난 자금을 빌려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뭐 한 100%만 수익 나도 50%만 수익 나도 3배, 4배, 5배의 수익이 나는 거니까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청산 사태와 관련해서 또 화제의 또 인물인 또 시테달의 켄 그래핀, 유명하죠, 이 양반도. 여기 그 월가 최상위권 멀티 전략 헤지 펀드로서 탁월한 리스크 관리로 유명하죠. 뭐 돈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를 하려면. 관리, 유동성 공급 능력을 갖춘 거대 공룡이다. 증권도 있고 투자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이분의 그 곤혹을 치른 게, 뭐 이런 전략을 취해서 자기가 이제 AI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아니까 이제 AI 하드웨어와 이제 인프라 종목들에는 롱 전략을 취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소프트웨어 주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AI 때문에 이제 대체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걸로 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숏을 친 겁니다. 매도를 친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롱숏 전략을 많이 취하는데, 같은 섹터 내에서 좋은 쪽은 롱, 매수 전략, 나쁜 쪽은 숏, 매도 전략을 많이 취하죠. 자,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집어넣어서, 빚을 내서, 이런 매수와 롱숏 전략을 취했는데, 거기는 뭐 SK 하이닉스도 있겠고, 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가져갔던 종목들 랭킹 5가 여기에 있어요. 뭐 네비우스도 있고, 샌디스크, 블룸 에너지도 있고, 뭐 코이브도 있고, 또 여기 또 코인 또 채굴하는 그 회사도 있죠. 아이랜도 있고 등등 해서 이런 회사를 가져갔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략으로 큰 수익을 냈다가 숏친 건 빠지고 롱 매수한 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 통한 수익을 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7월 들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반도체 관련, AI 관련 주들이 의심을 받고 공매도 공격도 들어오고 하면서 7월 들어 관련 주식들이 다 급락을 하죠. 거기다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얼마나 큰 손실을 받겠습니까? 또 반대로 소프트웨어주는 바닥에서 반등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들어서만 전체 자산의 67%를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 마진콜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오죠. 돈 더 넣어라. 새로운 자금을 유입하거나 아니면 이 종목 갖고 있는 종목들 팔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개인 투자들 반대매매 나가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감질 다 했지 않습니까? 관련주 가뜩이 다 빠지는데 야 여기서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 관련주들이 추가 폭락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뭐
가뜩이나 안 좋은데 수급 때문에 더 안 좋아졌던 거죠. 우리 국내 증시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시테델 쪽에서 나선 겁니다. 나섰는데 결국 인제 이런 자산 종목들 중에서 뭐 자기 돈으로 한 거 한 100억 달러 정도까지는 남겨두고 나머지 빌려서 한 것, 레버리지로 빌려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 까먹고 남은 160억 달러치를 16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자산을 이런 종목 주식을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인제 여기 시테달 쪽에서 가져간 겁니다. 인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테달, 캔그래핀의 시테달은 지금 가격보다 10% 이상 싼 가격에 대규모로 가져갔으니까 싼 가격에 가져가서 좋았고 아주 위기 이 상황을 잘 활용했죠. 현금이 있으니까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을 다 팔아야 되는 위기였는데 그나마 10% 할인된 가격에 넘겨서 청산 위기를 넘긴 겁니다. 이 위기를 넘긴 거죠. 자, 요런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요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인제 레오폴드가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자기 투자자들에게 보내요. 7월 펀드 자산 67% 폭락한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손실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의 공격도 의심하고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월가에서. 그리고 자, 큰 손실을 봤지만은 펀드는 계속 운용되고 상장 폐지는 없다. 물론 67% 폭락했지만 그동안 번 게 있으니까 아직은 벌어놓은 상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많이 까먹긴 했지만은. 그래서 펀드는 계속 운용되고 상장 폐지는 없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이런 투자는 하지 않겠다. 글쎄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 달러 정도 남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돈이 뭐 계속 남아있을지 또 떠나갈지는 뭐 앞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청산 위기에서 청산되면 또 그 다 팔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대폭락을 할 수 있는데 그 위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샌디스크나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죠. 샌디스크는 지난주 목요일 25%의 급등을 하게 되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좀 급등했다가 음봉으로 밀리면서 5%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은 큰 위기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목요일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주들 AI주가 폭등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영향으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폭등을 하게 되죠.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갔네요. 바로 그 전날 또 최태원 회장은 지분 매입까지 했어요. 물론 그걸 뭐 그런 상황을 알고 정확하게 매수한 건 아니겠지만은 운빨도 좋으시지 돈도 많으신데 그 지분 매입 들어간 거 그것도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먹어버렸네. 그렇습니다. 운도 떨어지고 자, 이런 지분 매입까지 있었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ETF 관련된 첫 제도 시행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작동하면서 반도체주가 폭등을 하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수가 무려 하루에 17% 올라가는 진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예,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주말 동안에 나왔던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SK 관련 소식. SK 실트론 지분을 두산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그러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한 29% 정도가 있죠. 실트론. 그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요거 70%를 두산에 매각하니까 이거 있었던 얘기예요. 계속 있어 왔던 얘기고. 그래서 29%의 최태원 회장의 지분 매각하겠죠. 요거 이후에 아마 진행할 건데 그러면 그게 한 환산하면 9천억이 넘어요. 9천억에서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딱 떨어지죠.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요번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1조 4천억인가 해서 한 9조 4천억으로 줄어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을 메우는데 딱 떨어진다.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매각 자금이면 그 이혼 소송 자금 딱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까지 이슈가 있었다는 거. 자, 결론적으로 극단적 수급 위기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부분 빅테크사들, 상당수 빅테크사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는 앞으로도 AI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확대하면 니들 돈 다 까먹고 돈은 못 벌면서 돈만 쳐 들어가면 니들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아마존을 통해서 보니까 수익성까지 확인이 되고 있더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투자를 하는 하이프스케일러 기업들을 아마존을 통해서 보니까 투자 이후에 한 2, 3년 정도가 있으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BEP를 도달하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오더라 이거죠. 아, 이 정도면 꽤 괜찮네. 수익성도 괜찮고 앞으로 큰 걱정이 없겠구나라는 얘기를 통해서 나오면서 반도체주 폭락 이후에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건 있죠. 반도체주가 뭐 영원히 좋을 것인가, 영원히 올라갈 것인가, 뭐 영원히 이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고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딥시크 쇼크, 터보컨트 쇼크, 애플 중국산 메모리 사용하겠다는 얘기, 오픈 AI가 상장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얘기, 오라클이 구조적인 이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것도 있고, 마이크론의 매출 총 마진율이 무려 85%에 이른다는 것. 제조업체가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또 뉴욕주가 실제로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1년 유예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중국 문샷 이슈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반도체 섹터도 뭐 영원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을 한번 우리가 느꼈던 거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마 앞으로 무기감 있는 이런 악재들 계속 아마도 주가를 좀 누를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에 들어왔던 우리 금요일 8조 이상의 엄청난 외국인, 이것도 사상 최대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규모 매수가 월요일부터 또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쇼커브링, 반도체주에 대한 쇼커브링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며칠 정도,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자, 우리 반도체주 위기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다만 전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이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전 고점을 넘어서 벌벌 날아갈 것이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하면 안 된다.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길쭉 반등이 다음 주에도 강하게 단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죠. 그 이후의 상황은 그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나 모멘텀 등등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